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미니멈을 어떻게 구하는가 잠깐만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직선이 있고요. y는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수식이 되겠고, 그때 x 값은 쓰지 않습니다. 이 점에 yi 값을 알고 있으니 yi에서 직선, 빨간색 직선까지 두 가지의 거리를 빼서 이 거리를 에러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J는 에러가 양수도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에러에 제곱하니까 이 수식 그대로 들어왔고, Y는 AX I 더하기 B가 되겠습니다. 왜 I가 붙었냐면 이게 이제 파란 점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데 첫 번째 게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점에 X 값이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점에 대한 y 값이 비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첨자 i가 붙어 있고, 그래서 i는 0에서부터 총 n개까지 개수만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식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 얘기 드린 거를 미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으로 최적화 기법들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뭐가 됐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미분을 이용하여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최적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래 이 수식 yi 빼기 axi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하는 수식, 이 수식은 이제 a하고 b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혹시 뒤에가 복잡해가지고 제가 커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있는데, 이 함수는 시그마가 붙어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미지수는 a하고 b이고 xi하고 yi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우리가 j라고 표현했지만 미지수는 실제 a하고 b이기 때문에 a하고 b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편미분, a에 대한 편미분에서 0이고 b에 대한 편미분에서 0이 되면 그 부분에서 최소한 j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함수 자체가 에러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a, b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제곱을 하는 함수가 대부분 다 펜이 어디 갔냐? 빨간색으로 할게요. 뭔가 제곱 계열로 되어 있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배워보시지만 이런 스타일의 함수가 되겠죠. 앞부분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얘가 뒤집어져 있겠지만 이 함수는 a하고 b라는 미지수에 대해서 제곱 형태로 표현되는,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든 밑으로 볼록하고 위로 열려있는, 뭔가 그릇으로 생각하면 위에는 뻥 뚫려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컨벡스 헐이라고 부르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볼록한 부분들에 대한, 이 녀석이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어야 되고요. 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뭐 여기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이 부분을 지날 때 이런 부분들도 헐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헐입니다. 그래서 컨벡스는 튀어나와 있고 컨케이브는 동굴처럼 케이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녀석은 무조건 풀어보시면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없고 전부 다 제곱이기 때문에 함수 스타일은 밑으로 볼록한 형태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면 반드시 미니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펜이 안 보여가지고 빨간 선이 잘 안 보이네요. 까만색 펜을 가지고 와서 저기 굴러가 있네.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미분 두 가지에 대해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미지수 두 개 있기 때문에 편미분 무조건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사례들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다차원 함수는 많이 봤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신 거, x는 L1 코사인 세타1 플러스 L2 코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 이렇게 표현하면 x는 x에 대해서 세타1과 세타2에 대한 멀티플 인자가 두 개인 다차원 함수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데를 알고 싶으니까 미분을 하면
토탈 데리버티브 정미분, 총미분 나오겠고요. 세타 1에 대해서 편미분 D 세타 1, 세타 2에 대해서 편미분 D 세타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분한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세타 1하고 세타 2는 그냥은 0이 될 수가 없겠고요. 이 녀석들만 이 두 가지가 0이 될 때 dx 미분한 것이 0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토탈 데리버티브를 쓰셔서 여기까지 유도가 됐는데, 원래 편미분이 무엇이었는지 상계에 보시면 편미분을 하게 되면 다차원 커브면 이 위에 이런 뭔가 평면이 또는 곡면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때 세타 1 축과 세타 2 축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니까 이 축에 대해서만 일단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이 기울기 값이 바로 이 녀석이 되겠고요. 다시 이 축 위에서 여기 세타 2 축 방향으로 기울기를 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값이 d 세타 1, d 세타 2하고 곱해져서 계산하는 것들. 요게 d 세타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높이를 구하고 d 세타 2 이쪽 방향을 구해서 이 부분을 탄젠트로 구해내는 겁니다. 이 부분 조금 확대해서 얘기 드리면은 1학년 공학수학 기초 때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의 기울기가 세타 1 x가 되는 거고요. 이때 이 부분이 축방향이니까 d 세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이쪽 높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이쪽 밑에 분의 이 위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높이로만 본다면 d 세타 1, d 세타 1분의 뭔가 이 높이, 이쪽을 x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했고 세타 1, 세타 2니까 x는 세타 1과 세타 2에 의해서 x가 결정나니 이 부분은 dx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이 부분은 완벽한 dx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니까 dx1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고, 이 두 번째 여기에서 높아지는 부분이 dx2가 돼서 dx1하고 dx2가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dx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x1이라는 표현은 그냥 제가 첨자 붙인 거고요. 뭐 프라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더블 프라임 붙여서 두 개의 값이 이 높이하고 이 높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dx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편미분이 세타 1 축 또는 세타 2 축에 대한 기울기를 뜻하기 때문에 이 수식은 이제 편미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네요. 땀이 뻘뻘 나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수식을 나중에도 되게 많이 뉴럴 네트워크 같은 곳에서도 경험을 하실 거라 복잡하지만 쫓아가 보겠습니다. J는 코스트 펑션이고요. yi 빼기 y의 제곱이고요. 이 두 개 있는 건 놈값, 투놈, 거리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생각하시든 하나로 생각하든 편한 대로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y는 axi 더하기 b 나왔고, 그래서 j라고 하는 함수는 a하고 b에 대한 함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a하고 b로 편미분을 해봐야겠죠. a에 대해서 편미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식을 보면 와 진짜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잘 천천히 한번 보세요. 여기를 제가 놈으로 절대값 같이 생긴 짝대기 두 개로 표현했지만 괄호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겠죠. 의미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제가 괄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편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시그마가 되게 걸리적거릴 겁니다. 근데 이 시그마가 무엇이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y1 빼기 y의 제곱, y2 빼기 y의 제곱, 그리고 사이는 시그마니까 더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미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 녀석을 미분을 하는데 a로 편미분해야 되는데 a가 하나도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수식을 이제 되게 익숙해 주셔야 되는데, 무엇이 상수이고 무엇이 변수인가를 꼼꼼히 보십시오. y는 ax 더하기 b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y1은 뭐예요? 숫자죠. 상수.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어떤 숫자 1 빼기 y의 제곱 플러스 2 빼기
3 빼기 y의 제곱 플러스 뭐 2.785 빼기 y의 제곱 이렇게 써져 있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미분하면 1 빼기 y하고 2가 내려올 수 있겠고요. 3 빼기 y 그대로 있고 2가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서는 안에 있는 마이너스 y를 미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을 하면 2가 앞으로 내려오고요. 어디 갔어? 네, 여기 그대로 써져 있어요. 이 녀석이 여기 그대로 써졌고 2가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얘를 미분한다고 치면 1 빼기 y의 제곱이니까 어디다 쓸까? 1 빼기 y의 1승이 되겠고요. 다음은 마이너스 이 안쪽을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2를 미분하면 0 되겠고 빼기 그대로 있고 y를 미분합니다. a로 y를 편미분하는 이런 수식이 등장을 하겠죠. 2.78 빼기 y 제곱도 a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가 얘예요. 2.78 빼기 y의 1승 곱하기 내분은 0 빼기 그대로 있고 y를 a로 편미분하는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 다 규칙성이 있죠. 네, 그대로 윤소 유지되고 앞에 2만 나오고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수식을 가지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편미분을 해도 좋습니다. 2라는 숫자 앞에 나왔고 yi 빼기 y의 1승 그리고 이 수식을 a로 요 수식을 a로 편미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놨죠. 제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앞부분은 그대로 왔고요. yi는 상수이니까 사라져서 0 되고요. 얘는 이제 없어질 거고요. a로 y를 편미분하는 수식만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로 돌아와서 상수니까 0으로 사라졌고요. 여기까지 설명했고 자, 그러면 이제 y를 a로 편미분해야 되는데 y는 체인룰로 보시면은 뭐예요? y는 ax 더하기 b잖아요. 그죠?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a로 편미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y는 a하고 b에 대한 함수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a로 편미분하거나 b로 편미분을 합니다. b에서는 b로 편미분할 것이고요. y를 a로 편미분하니까 이 수식을 a로 편미분하니까 앞에 있는 x가 나왔죠. 이 부분이 여기 axi 더하기 b 얘를 편미분해야 되는데 xi가 뭐예요? 여기 y인데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건 xi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도 제가 체인을 두 개 표현한 건 x하고 y인데 x가 상수이기 때문에 b하고 a만 미지수라 ab로 표현했습니다. xi는 뭐 2.5, 3 뭐 이런 숫자이니까 여기 내비두고 a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i만 남겠죠. a로 axi를 편미분하니까 a는 1이 되겠고 xi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이 부분 마이너스 있는 것이 여기 붙었어요. 이렇게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이 편미분 과정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axi 더하기 b인데 a로 편미분하니까 xi만 남았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이 부분에 붙어서 수식이 하나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a로 편미분하는 것보다 b로 편미분하는 건 이제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b로 편미분 기호 들어가고 yi 빼기 y 제곱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얘는 상수고 얘는 미지수니까 얘를 미분 통째로 일단 해보면 2가 앞에 나왔고 여기 1승이 붙었고요. b로 두 개 내부에 있는 걸 편미분을 이제 해야 되겠죠. 얘는 상수니까 0 됐고 b로 y를 편미분한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y는 axi 더하기 b이기 때문에 얘를 b로 위에 있는 걸 편미분하면 xi는 뭐예요? 상수잖아요. 의미가 없고 a는 b하고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두 개가 다 0 됩니다. 여러분들 x로 편미분하면 y만 남고요. y로 편미분하면 x만 남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 y로 편미분을 하는데 여기 3x가 있어요. 그러면 3x 근데 y로 편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x는 y하고 관련이 없어요. 두 개는 완전 독립 변수입니다.
체인 룰이 아까 얘기 드렸던 y는 예를 들어서 a, b,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y하고 x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a, b라고 하는 형태로. 근데 y하고 x는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0이 되는 것처럼 a, xi를 b로 편입을 하면 a하고 b는 독립변수이고 xi는 상수이니까 얘는 0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b만 있는데 b로 편입을 하니까 1만 남았고요.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9가 여기 붙었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빨간색 점 2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일부러 되게 하나씩 단계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길어 보이는 거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 2개를 얻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시그마가 잔뜩 있긴 하지만 결국은 방정식 하나. 이 부분도 시그마가 잔뜩 있어서 더할 게 많지만 방정식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거 되게 시그마도 있고 식 길어. 이거 복잡할 것 같아. 근데 어디 있어요? 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잘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그대로 써놓겠습니다. 첫 번째 식, 이 녀석을 이제 바꿔볼게요. 다음 이 부분은 두 번째 수식입니다. 왜 두 번째냐면 마이너스 1 붙은 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xi 붙은 거고 이게 첫 번째 식,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여기다 이걸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빼놨네요.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식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y는 뭐였냐면 axi 더하기 b였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9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이 수식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낯설어 보여서 제가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볼 때 저도 뭐 옛날에 이거 배울 때 되게 낯설게 느껴졌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x하고 y를 자꾸 미지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미지수는 a하고 b밖에 없어요. 그리고 xi, yi는 되게 많죠. 지금 시그마 때문에 i가 붙어 있는 거라. 그래서 얘 또 x하고 y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상수예요. 그래서 뭐가 미지수고 뭐가 상수인지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마시고 잘 모아야 되겠고요. 얘를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yi하고 마이너스 xi가 곱해졌겠고요. 여기서 제가 점프했는데 이걸 마저 풀어보면 다음 단계 시그마 있고요. 2yi 빼기 xi 다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있어요. 요거랑 요거 요 두 개 이제 해보면 마이너스 a xi의 제곱 다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i 플러스 bxi는 0이라고 하는 수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x하고 y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yi, xi는 전부 다 숫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yi, xi는 상수 덩어리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미치시킬 거고요. 여기 실수 하나 있네요. 앞부분에 2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2는 0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양쪽을 2분의 1로 나눠서 2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yi, xi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yi, xi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상수이기 때문에 우변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시그마 xi, yi가 되겠고요. 미지수는 a하고 b죠. 그래서 a하고 b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먼저 a 부분에는 시그마 있고 xi의 제곱이 있어요. 됐죠?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라 이 부분은 뭐가 플러스네요. 그래서 a, xi의 제곱이 됐고요. 다음 b는 xi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만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a하고 b에 초점을 두면 이것들은 그냥 다 상수인 겁니다. 상수. 그럼 뭐예요? 이거 결국은 뭐 a 더하기 뭐 b는 뭐 이런 아주 간단한 a하고 b에 대한 1차 선형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1차는 아니죠. 두 개, 미지수 두 개 있습니다. 오더로 표현하면 미분에 관련하면 1차겠지만 하여간 이 직선의 수식이니까 1차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식은 보시면 2yi 빼기 axi 빼기 b 빼기 1이에요. 오호, 아까는 똑같으니까 2는 이제 의미가 없죠. 양쪽을 2분의 1로 나눠주면 2가 사라질 거고요. 마이너스 5만 집중해서 a하고 b 보시면 a가 있는 거는 xi의 전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됐고요.
이 부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b 그리고 1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앞에 시그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1이 아니라 여기에 숫자는 1이 하나 있고 그게 시그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b 시그마 1입니다. 차이점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yi하고 마이너스를 곱한 것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시그마 yi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녀석 합치고 요 녀석 합치고 요 녀석 합치면은 무언가 a하고 b에 대한 1차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식은 결국은 보니까 a하고 b에 대한 1차식들 연립방정식이 된 겁니다. a하고 b로 모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형대수 행렬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a 앞에 있는 거 xi의 제곱 여기 왔고요. b 앞에 있는 거 xi 시그마 xi 여기 왔고요. 오른쪽은 xi yi가 들어갔어요. 다음 두 번째 식에서 a 앞에 있는 거 xi 시그마 b 1을 n개만큼 더한 거 여기 들어갔고 시그마 yi 여기 붙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그마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 수식은 보면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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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이고 여기도 상수이고 상수이기 때문에 이 수식은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미분을 0이 된다는 조건을 두 개 다 만족하는 1차식 두 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으로 a, b는 얘 역행렬 곱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역행렬 구해서 여기다 곱해주면 a,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제가 테스트 5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트랩 테스트 5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점 데이터를 제가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x라고 하는 벡터는 x, i, y, i로 표현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상에서 보시면 지금 얘는 1, 2, 다음 2하고 3.2, 다음 3하고 3.9입니다. 그죠? 점 3개를 만족하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 점 3개가 있어요. 이 점 3개를 에러를 최소화하는 직선 빨간색으로 구해지는 y는 ax 더하기 b를 구해볼 겁니다. 점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워서 일부러 점 3개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점, 요게 두 번째 점, 요게 세 번째 점 되겠고요. 자, 여기 있는 수식에 대입을 합니다. 이건 뭐 손으로 더해도 되죠. 얘는 뭐예요? 점 3개를 하나, 둘, 3개의 점이 있는데 x값을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해놔라.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1, 4, 9죠. A11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식은 얘네 두 개가 서로 대칭 관계죠. 이런 종류의 유형의 수식을 푸시면 많이 대칭이 나오는데 모든 xi 값을 더해라. 여기 보시면 1하고 2하고 3을 더하면 되겠죠. 1하고 2하고 3하고 더한 거 A12, A12는 A2라고도 같기 때문에 여기 두 줄이 또 처리가 됐습니다. 간단하죠. 마지막은 뭐야? 1을 n개만큼, n은 지금 뭐냐면 총 3개가 있잖아요. 1 곱하기 3, 111 더해서 A22는 3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서대로 우리는 A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고 B를 구해야 되겠죠. 이제 B는 이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을 이걸 대문자 A 곱하기 A, B는 B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대문자 소문자 혼동하지 마시고요. 이 A라고 하는 매트릭스 4개를 여기 구해놨고요. B 매트릭스 2개의 항을 밑에다 구할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보면 X하고 Y를 곱해서 다 더하라고 했죠. 1하고 2 곱해서 더하고요. 2하고 3.2 곱해서 더하고 3 곱하기 3.9를 거기에다가 더합니다. 여기 이거 그대로 보시면 1하고 2 곱해서 더하고요. 2하고 3.2 곱해서 더했고 3하고 3.9 곱해서 더해놨어요. B1을 구했고요. 이제는 yi 총합입니다. y 2 더하기 3.2 더하기 3.9 이렇게 해서 A하고 B를 구하고요. A를 구했으면 인버스 A, B는 A 인버스 곱하기 B를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문자 A, B 2개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해보면 A는 B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A하고 B를 구해서 직선을 수직으로 표현했더니 이런 빨간색 라인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거 되게 수식이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은 2차 연립방 정식을 두 개의 연립방 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리고 연립방 정식도 선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잘 구할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선형인지는 뭐 당연하죠.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에다가 이 점 3개를 맞추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점 3개인데 뭐 대충 눈으로 봐도 이 정도 나오겠네. 맞는 얘기인데 점이 많아지거나 하게 되면은 정말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제 복잡한 예제 하나 해볼게요. 이건 테스트 5번이었고요. 자, 테스트 6번은 조금 많은 점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테스트 6번은 제가 먼저 점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쪽 가서 더 열심히 배우시겠지만, 확률은 예를 들면 내가 평균값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토대로 해서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정규 분포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막판에 공부들 이때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표준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준을 뜻하는 노멀입니다. 디스트리뷰션은 분포를 뜻합니다.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함수를 표현하면 PDF라고 불리는, 어도비의 PDF가 아니고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가우스 아저씨가 만들었나 봐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관심이 없고 과학사는 관심이 없어서 가우시안 커브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무지하게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1차원 공간 위에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예요. 근데 2차원 공간 위에 분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차원 분포 함수를 그려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쯤에 많이 있고요. 이쪽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이쪽 방향으로도 조금이나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커브를 보시면은 빨간색 위에서 보면 거의 분포가 별로 없다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빨간 선의 수직인 형태의 라인 위에서 보시면 또 이 부분에 거의 없다가 여기에 볼록하게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분포를 우리가 2차원 컨투어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비 오는 날짜 설명하는 커브하고 비슷하죠. 이 녀석들도 확률적으로 데이터를 밑에 있는 기상 정보 수집하는 곳에서 얻어낸 다음에 그거를 가우시안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항상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고기압, 저기압들은 가우시안 커브, 2차원 가우시안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2차원 가우시안 형태로 가운데 이 부분이 X축, Y축이 평균이 있고, 분산이 이쪽으로는 어때요? 분산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퍼지는 게 넓어지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는 굉장이 많이 퍼졌고, 수직한 방향, 양쪽으로는 굉장히 적게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만 보신다 그러면 이 부분은 분산 값이 되게 적고, 이쪽 부분은 분산 값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수업 시간에 조금 가르쳐 드리긴 하겠지만, 고등학교 때 내용은 가서 다시 집에 가셔서 열심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밸류 평균값은 2하고 3이에요. x는 2, y는 3인 곳에 평균값이 쳐져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원래 x축, y축으로 분산을 정의한 다음에 얘를 회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1, 1.5, 1.5,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원으로 가우시안 정규 분포를 회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복잡한 커브를 하나 썼고요. 데이터 개수는 500개를 때려서 넣습니다. 그래서 멀티 베어리어블, 노멀, 랜덤, 노멀 디스트리뷰션, 노멀하게 정규 분포로 2차원으로 다차원 정규 분포인데 랜덤하게 정규 분포를 토대로 해서 랜덤한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랜덤 함수도 종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랜덤한 정말 화이트 노이즈라고 불리는 어디가 이렇게 될지 모르는 이런 거. 화이트 노이즈가 있고요. 얘는 0 주변에 많이 있지도 않아요. 여기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랜덤이 있고 또 다른 거는 랜덤하지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들. 이런 식으로 가운데는 많이 나오고 세부 바깥쪽 위아래에는 데이터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정규 분포 형태의 랜덤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서 x를 얻어냈고요. x의 첫 번째 축은, 첫 번째 열은 x축, x의 두 번째 열은 y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i, yi가 각각 들어가 있고요. 이 수식 도입해서 똑같이 푸는 겁니다. 그러면 자, x의 첫 번째 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만들면 여기가 xl, y, 여기가 x, y. 방금 전 예제도 이랬잖아요. 그래서 x 점점점 xn, yn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열이 전부 다 x, 두 번째 열이 전부 다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열을 제곱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점을 찍은 이유는 뭘까요? 벡터는 이 부분이 지금 x가 x 자체는 매트릭스로 표현되어 있고 x의 첫 번째 컬럼은 벡터일 텐데 매트랩의 경우에는 벡터인지 행렬인지 따로 구별을 안 해요. 그래서 벡터에 제곱을 해야 되는 경우에 여기 점을 붙이시면 얘네들은 도트 프로덕트 하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뉴럴 네트워크에서 배우실 텐데 하마다드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좀 다른 녀석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하는데 행과 열에 있는 서로 같은 녀석끼리 곱을 하는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여기 있는 점입니다. x를 제곱해야 되기 때문에 점을 붙여준 거고요. 이 점을 안 붙이시면 연산이 제대로 안 됩니다. 자, 다음 a1, 2는 이걸 다 합치는 거니까 뭐 썸 함수 써서 쉽게 나왔고 여기 뭐 a는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x하고 y를 곱해야 되니까 여기도 보시면 x의 첫 번째 열 x들 xi만 있고요. 두 번째 열 yi만 있고 걔네들을 서로 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을 찍어서 곱하면 하마다드 연산으로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마다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연산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때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인버스에서 구해놓으면 a하고 b를 구할 수 있고요. x, y 영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y라고 하는 점을 찍어서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는 그린 겁니다. 자, 해보시면은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a하고 b 값을 선형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L2 리그레션 라인 형태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EXML의 L2 알리지 라인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제도 저 연락을 받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지금 동작 안 한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손을 봐서 아마 파일 몇 개가 빠진 것 같아요. 그때 네트워크로 올리는데 네트워크가 너무 느려서 가끔 FTP가 정말 느릴 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업로드하고 있었는데 일부 파일이 깨지거나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빠졌거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올리겠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합니다. 자, 이 녀석은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가 여기 이렇게 쭉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30개가 딱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그리는 거, 라인 그리는 거, 테스트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A, B 행렬 두 개가 있고 A 행렬 만드는 방법 여기서 만들었고요. B 행렬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인버스 A 곱하기 B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랩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루프 프로그램에서 행렬 쪽을 1학기 때 썼나 안 썼나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3차원 동력학 푸신 분들은 인버스 쓰셔도 있고 안 써본 분들은 여기서 인버스 처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A, B, array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죠? 이게 numpy? numpy하고 거의 똑같은 속도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numpy가 n array인가? 이렇게 불러오는 것처럼 여기도 2 곱하기 3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예를 들면 array 3 곱하기 4 하면은
A 보시면은 이제 3 곱하기 3 매트릭스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값을 넣고 싶으면 정방행렬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2 곱하기 2 행렬 만들고,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 전부 다 브라켓 배열 표시가 되겠습니다. 1 넣고요. A 1에 2는 2 넣고요. A 2에 1은 3 넣고 A 2에 2는 4 넣습니다. A 보시면 1, 2, 3, 4가 되겠고요. 인버스 A 해서 구해보시면 잘못 쳤습니다. 이렇게 인버스 A 매트릭스의 역행렬이 나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예제가 있으니 예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위에 이제 한번 돌려보시고요. F5번 눌러서 모듈 임포트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L2 레그 라인, 알리지 라인의 테스트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의 A 매트릭스를 한번 보고 싶으면 이 안에 있는 L2 알리지 라인, 이 안에 A 매트릭스는 글로벌로 안 해놔서 못 보내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면 빼시면 되겠고, 점 30개가 있고 거기 관통하는 A자, A, B 두 개의 직선을 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점 데이터도 좀 바꿔보시고요. 이 점 데이터도 임의로 좀 바꿔보시면은, 안 보이나요? 여기 점 데이터 있잖아요. 임의로 좀 바꿔서, 난 다른 거 넣어볼래 하면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숙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숙제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네. 지난주 숙제 잠깐 여기서 말씀 얘기 드리고서 가도록 할게요. 이거 숙제를 얘기를 안 했었는데, 여기에 있나? 요거는, 이게 아닌데. 파일로 제가, 지난주에 냈죠? 네. 숙제를 안 낸 거는, 그래픽스 수업이네요. 네, 미안합니다. 습관적으로 헷갈렸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까지만 좀 설명했다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거에 보시면은 2차 커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 이걸 뭐에 쓰겠나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겠죠. 라인이 있는 것들은 내가 짝대기 구하는 거는 어딘가 잘 써놓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구해서 뭐에 쓰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약간 억지스럽지만 실제로도 쓰는 사례라서 여러분들이 얼굴 인식기 만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만들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레벨은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는 레벨이 아니고요. 특히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얼굴을 따가지고 입하고 콧구멍 부분, 이 정도 찾는 최강의 기법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인트라페이스라고 불리는 CMU에서 만든, CMU의 중국 학생들 2명이 만든 최강급의 얼굴 인식기가 있습니다. 이 이론은 뭐 시프트 계열 쓰고 하는데 널리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무도 얘네가 만든 것만큼의 성능을 얻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픈 CV 같은 데 보시면 뭐 간단하게, 되게 간단해 보이게 하피처로 되어 있는 얼굴 인식기들 많이 들어있는데, 실제로 써보시면 굉장히 느린데다가 이론은 배우지도 않았죠. 나중에 한번 가르쳐야 되나. 비전 수업에서 그 중요한 기술들 몇 가지인데 안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강사로 바꿨기 때문에 하려나 모르겠는데, 뭐 오픈 CV를 그냥 활용하는 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비전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하는 데는 분명히 성공적인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 CV 활용하시는 것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고 싶을 때 카메라를 그냥 정보화 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 CV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에 거의 2~3%도 잘 모르고 있고요.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뭐 얼굴 인식이나 이런 거 있는 것들은 고급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퍼진 거고, 비올라하고 존스 2명이 2002년도에 얼굴 인식기로
하 라이크 피처를 쓴 얼굴 인식기를 만든 다음에 아다부스트 써서 굉장히 좀 다른 세계관들이 펼쳐졌었는데 요새는 조금 느리죠. 그래서 오픈CV에 있는 아다부스트 기법은 1초에 한 3, 4프레임밖에 안 나오고요. 이 CMU에 이 두 명이 만든 인터페이스의 경우에 한 60프레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루프 안에도 제가 이 인터페이스를 살짝 붙여놨는데 공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만 쓰고 있는데 나중에 쓰는 방법 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인터페이스가 최강자입니다. 사실상 이걸 똑같이 얘네만큼 만들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전 세계 얘네들 빼고는 다른 기관들에서 만들어 보면 이 정도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딥러닝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딥러닝 쓰기 전에 인터페이스를 가져다가 프리필터링 하는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딥러닝으로이 아니라 뭐 딥러닝 할아버지가 나와도 인터페이스보다 성능이 좋기는 어렵습니다. 이 시프트의 거의 최강급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논문 살짝 봤는데 논문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 우리 앞서서 코스트 펑션 보셨잖아요. 코스트 펑션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별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인터페이스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인터페이스 코어가 사실 많은 이 초창기에 인터페이스 1, 2로 나뉘는데 원 시절에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으로 라이브러리 공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실제 라이브러리 공개를 했다기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쪽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 관련된 걸 여기서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죠, 실제로. 그러니까 뭐 윈도우즈를 따지면 DLL이고 다이나믹 라이브러리, DY 라이브러리 계열들을 많은 사람들이 카피해서 뒤에서 백도어로 써버리는 바람에 인터페이스가 많은 유형의 얼굴 인식하는 앱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1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2 때부터는 얘네가 하고 화들짝 놀라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2는 쓰기가 어렵지만 여전히 1번은 이제는 다 지워졌나? 1은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버전도 있고 iOS 버전은 요새는 뭐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변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은 많은 실제로 앱들이 이름을 바꾸고 뭔가 래퍼 클래스로 아닌 것처럼 속여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인식이 굉장히 빨리 되더라. 무슨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에서 거의 대부분 오픈CV 같은 거 안 쓴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오픈CV가 물론 쓰이긴 쓰이지만 카메라 캡처하는데 많이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비전 쪽 잘 못하는 데서 많이 그러고요. 많은 비전 랩들은 오픈CV를 쓰긴 하는데 오픈CV의 맨 밑에 있는 데이터 처리하는 펑션만 쓰고 오픈CV에서 제공하는 필터링이나 이런 기법들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잘 모르셔서 여러분들이 오픈CV가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얼굴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게 이제 필요한지 좀 감이 오시죠? 2차 커브 형태로 내가 얼굴에 관련된 윤곽에 관련된 것들을 무언가 윤곽이니까 여기 보시면 까만 데도 있고 밝은 데도 있어서 불확실하잖아요. 이 불확실한 부분에 몇 가지 후보군들이 등장하면 우리가 리그레션 기법을 토대로 해서 얼굴 윤곽을 따내기가 좀 수월하겠죠. 근데 뭐 그러다 보니 얼굴이 조금 깎여 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턱 깎는 것처럼 또는 얼굴이 좀 더 뚱뚱해 보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요새 뭐 화장하는 앱들이나 뭐 얼굴 이렇게 축소시켜서 예쁘게 눈 이만하게 만드는 건 전부 다 사실은 인터페이스에 라이브러리를 도용해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정도 퀄리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문가 그룹에서도 진짜 하이 퀄리티고요. 비전 전공했다고 해서 인터페이스보다 비슷한 속도 한 절반 되고 성능도 한 80% 선으로 만들 수 있냐? 아무도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 중에 하나가 얼굴 앱들에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